테슬라 소식입니다. 1. 머스크 일 후임 절실, 빈자리가 불안한 월가의 투자자. 테슬라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이 불안하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를 잃을 명확한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CNN 머스크가 당장 테슬라를 떠날 것 같지는 않지만 최근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와 스페이스X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이에 대해 월가의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빨리 최고 운영 책임자를 임명하거나 후임을 발표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부추기는 머스크의 트윗 방정과 절제력을 잃은 행동에 투자자들이 점차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스페이스X가 그웬 쇼트웰 CEO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테슬라는 사실상 머스크 1인 체제라는 것도 투자자들의 불안 요소이다. 상당한 규모의 테슬라 지분을 보유한 투자운용사 거버가와사키의 CEO는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를 것이라며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에 가까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팀 쿡 CEO를 키웠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셰릴 샌드버그 CEO와 함께하는 것처럼 머스크에게도 후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CNN 머니는 최근 테슬라에 10년간 몸담으며 베테랑으로 불린 제롬 기엔 트럭 부문 사장이 퇴사하면서 머스크의 후임자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기엔 사장은 머스크를 포함한 테슬라의 4대 지도자로 꼽힌다.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 2010년 테슬라에 입사한 기엔 사장은 머스크에게 직접 사업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테슬라에서 자동차 부문 사장, 재임 시절 그는 중국 상하이에 첫 번째 공장을 열고 배터리 셀 공급 제휴를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기엔은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 성공 DNA의 핵심으로 테슬라 그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힘들다면서 결국 머스크가 CEO를 고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근 2달 동안 기엔 사장을 비롯해 엘프레스코 최고업무 담당 책임자 대행 등 핵심 인원들이 잇따라 테슬라를 떠나면서 후임자의 후보층이 얇다는 평가도 부담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우주산업 부문에서 머스크와 경쟁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 최고 책임자인 앤디 자시에게 다음 달 CEO 자리를 넘겨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휘스턴 애널리스트는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후계자로 가장 적합한 임원은 2006년부터 테슬라 동력 및 에너지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을 맡은 앤드루 발리노라면서 그가 아니면 확실한 2위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머스크의 미세 관리 때문에 그의 밑에서 CEO 역할을 맡으려는 외부 인사를 찾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애플 소식입니다. 1. BMW 출신 임원 영입. 애플카 속보 내놔.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독일의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 BMW의 전 고위 임원을 영입했다. 애플카로 불리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애플은 최근 BMW에서 전기차를 담당해온 전 수석 부사장 올리이 크란츠를 영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크란츠는 BMW에서 전기차 개발 부문을 이끌었던 인물로 순수 전기차 i3와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IAC 그 작업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BMW를 나온 뒤에는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 전기차 제조 스타트업 커누를 공동 창업하고 최고 경영자를 맡아왔다. 커누는 지난해 12월 상장했으며 내년께 전기 미니밴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과 경쟁할 전기차 제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CNBC는 평가했다. 애플은 단 한 번도 자동차 제조 방침을 확인한 바 없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 많은 인재를 영입했고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시험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테슬라에서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개발에 관여한 더그 필드를 데려왔다. 필드는 현재 애플카 프로젝트를 이끄는 총괄로 크란츠도 필드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올해 1월에는 현대차가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는 그러나 2월에 더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애플은 2014년부터 자동차 개발에 손을 댔지만 이후 자율주행으로 초점을 옮기는 등 여러 차례 사업 구조 조정을 벌여왔다.
그러다가 몇 달 전 전기차 개발 사업을 재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통신은 그러나 여전히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제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5년은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크런치 영입을 시인하면서도 그가 애플카 사업을 관장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콘솔 하드웨어 경쟁과 별별 클라우드 게임 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사업을 지배하는 경쟁의 법칙을 바꾸기 위해 게임 콘솔 하드웨어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10일 온라인으로 열린 E3 게임쇼에서도 콘솔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게임 사업의 미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구독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자체 콘솔인 엑스박스를 물론 PC,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이번에는 스마트 TV들로까지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이머들이 언제 어디서나 TV나 모니터에 연결해 게임 패스 라이브러리에 올라와 있는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 전용 스트리밍 기기도 개발하고 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엑스박스 총괄 임원인 필 스펜서와 사전 녹화한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을 민주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정의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 가지를 차별화 포인트로 강조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리더십, 엑스박스 게임 패스 구독 서비스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자원 회사 차원에서 크리에이터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엑스박스 게임 경험을 스마트 TV에 내장하기 위해 글로벌 TV 제조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별도 하드웨어 없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있는 게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개발 중인 클라우드 게임 전용 스트리밍 기기는 게이머들이 콘솔 없이 TV나 모니터에 연결만 하면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같은 행보가 먹혀든다면 게임 시장의 룰을 게임 콘솔이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이라는 플랫폼으로 바꿈으로써 소니와 게임 콘솔 시장에서 1대1로 싸워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IT 전문 미디어 프로토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게임 데스크톱 OS에서 갖고 있는 자사 위상을 기반으로 스트리밍 구독 플랫폼과 게임 경험을 고유하게 제공하는 위치에 올라서고 싶은 모습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게임 분야에선 구글 사타디아 등과 경쟁하고 있다. 지금까지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완전히 넷플릭스나 다른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처럼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다. 사용자들은 콘솔이나 PC같이 게임을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에 해당 게임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게임 파일 크기와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사항들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기술적인 제약들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게임 패스를 스마트 TV와 스트리밍 기기, 스마트폰, 웹브라우저들로 확장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스크린에서도 엑스박스 게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니나 닌텐도 같은 경쟁 업체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모델들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들 업체는 자사 콘솔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들을 확보하면서 게임 콘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데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 업체들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니 역시 최근 몇 년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의 전환을 시사해왔다. 그러나 플레이스테이션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소비자들이 소니 하드웨어를 산 후 소니 디지털 스토어에서 보다 많은 돈을 쓰도록 하는 전략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 판매보다는 구독형 게임 플랫폼 확산에 베팅했다. 엑스박스가 아닌 타사 PC나 TV에서도 게이머들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필 스펜서 부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즐거움과 게이밍 커뮤니티를 지구에 있는 모두에게 가져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것이 포부다라고 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아마존 웹 서비스 KT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 가속화 맞선. KT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 웹 서비스와 의기투합한다. KT는 AI 연팀 등을 통해 현대중공업, LG전자, 카이스트, 서울대 등 국내 유수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협력 계약 체결은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다. 지난해 10월 ABC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선언에 이어 지난 3월 미디어 콘텐츠 사업 전략을 발표한 KT의 또 한 번의 사업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협력 계획에 따라 양사는 AI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진행한다. B2C, B2B를 아우르는 AI 솔루션과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 양사의 AI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KT는 한국 시장에서 290만 명의 압도적인 고객 기반과 호텔, 아파트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고객 콜센터 운영 노하우에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AI 컨택센터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내놨으며 목소리 인증, 챗봇, 가상상담원 등 다양한 선도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오지의 옴니채널 클라우드 컨택센터 서비스, 아마존 커넥트와 연계한 다양한 B2B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양사는 또한 KT EDC 클라우드와 오지를 연계한 최적의 클라우드 및 통합 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올 하반기부터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트워크 클라우드 EDC 3박자를 갖추고 있는 KT의 인프라와 오지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는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B2B 고객에게 디지털 혁신을 손쉽게 접목하고 유연한 경영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KT는 오즈 파트너 네트워크에 합류해 고객들에게 KT와 오지의 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다. 양사는 KT 미디어 사업 협력도 모색할 계획이다. 양사는 협력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글로벌 IT 기업 오즈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의미 있는 사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디지크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 소식입니다. 1. 보잉, 중국 때문에 잠 못 이룬다. 미국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요즘 모처럼 활기에 차 있다. 지난해 11월 미 항공 당국의 승인을 계기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자그마치 2년 이상 보잉사를 창업 이래 최악의 경영 위기로 몰아넣었던 737 맥스 사태 터널에서 마침내 빠져나올 수 있는 절체절명의 계기가 마침내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잉 737 맥스는 보잉사의 베스트셀러인 737 기종의 4세대 모델로 기대를 모으며 출시됐으나 이딴 대형 추락 사고를 일으킨 데다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보잉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주역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과 호주 정부에서도 737 맥스의 재운항을 승인하는 등 737 맥스에 대한 족쇄가 점차 풀리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지난 2월 신규 수주 물량이 주문 취소 물량을 앞서는 등 영업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입출국 규제가 예방 백신 접종이 크게 확산되면서 풀리기 시작하는 것도 보잉사에게는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보잉사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변수가 있다. 보잉이 중국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많다. 중국은 보잉사의 최대 고객이었다. 보잉사가 만든 비행기를 지금까지 가장 많이 구매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뜻이다. VCNN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중국이 발주할 수 있는 여객기 물량은 보잉사가 전 세계에서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의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보잉으로서는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737 맥스 기종의 경우 대형 추락 사고가 터지기 전인 지난 2019년 1월까지 보잉사가 전 세계 항공사에 인도한 737 맥스 항공기 가운데 중국 항공사들이 차지한 비중은 약 20%나 됐다. 보잉이 2017년 이후 수주한 전체 물량의 20% 가까이도 중국에서 발주한 물량이다. 문제는 중국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가 불투명하다는 것.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여전히 팽팽하게 이어지는 한 보잉의 영업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CNN은 문제는 아직 737 맥스의 재운항을 승인하지 않은 커다란 나라가 3곳인데 거기에 중국이 속해 있어 보잉의 제2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두 나라는 인도와 러시아다. 항공기는 발주에서 인도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안고 있다.
중국 당국이 보잉사의 주력 기종인 737MAX의 재운항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이 이미 주문에 만들어 놓은 비행기를 중국에 인도할 수가 없다. 납품이 안 되면 돈을 벌 수가 없다. CNN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737MAX 재운항 문제와 더불어 중국 이런 변수가 보잉이 앞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는 점을 데이비드 캐룬 보잉 최고 경영자도 최근 열린 투자자 대상 행사에서 실토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와 737MAX 재운항 문제는 어느 정도 변화하는 양상이지만 중국이라는 변수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룬 CEO는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와도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수많은 무역 마찰 현안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적어도 일부 무역 관계는 두 나라 정부가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양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상 마찰이 있는 것은 알지만 보잉사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자세로 접근해달라는 호소인 셈이다.